혹시 부작용 같은 건 좀 없나요? 일단 어떤 시술이든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시술은 당연히 없죠. 부작용이 있긴 네. 있지만 그게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모든 병원에서 다 시행을 하는 거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부작용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당연히 바늘이 들어가는 시술이기 때문에 국소 혈관 주사나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 외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이 몇몇 가지 있긴 하지만 거의 바로바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고 다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예, 그리고 또 의료진들이 잘 케어해 주시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어머님 걱정하시는 것 중에 이 무통 시술도 어떻게 보면은 약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몸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한테 혹시 나쁘지 않을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괜찮을까요, 선생님? 예, 일단 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무통 마취를 실시하는 이유가 네. 그 약제가 직접 일단 아기한테 가려면 엄마의 태반을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엄마의 혈관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무통약은 아기 그 산모의 혈관으로 넣는 게 아니라 경막 외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약이 그 직접적으로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한테 나쁜 영향이 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많은 어머님들께서 아이한테 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편해야 우리 아이를 또 만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의료진들이 잘 챙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머님들 염려하신 것 중에서 다른 또 고민하신 것도 좀 환자분 만나보실 때 어머님들이 조금 주저주저 하시는 이유가 또 뭐가 또 있을까요? 예, 산모분들 간혹가다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낳으실 때 이제 그 당시에는 무통 시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낳았다 괜찮다 맞지 마라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신데 예, 산모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산모분이 아프시면 맞으시면 됩니다. 네, 말씀 들으셨죠? 시어머니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더 중요한 거니까 내가 건강해 우리 태아도 건강에 만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만나러 가는 중에 이제 무통 시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눠봤어요. 근데 무통 시술에 이어서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었죠. 바로 제왕절개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제왕절개 마취는 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마취하는 방법은 그 무통 시술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무통 시술도 결국 그 원래 경막의 마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예 똑같고요. 약제의 양이 다르고 약제의 농도가 좀 더 진하고 하는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합니다. 물론 그 무통 수술의 경우에서는 수술방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무통의 경우에서는 뭐 다른 곳에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용액의 농도의 차이인 거네요. 그렇죠? 방식은 똑같고 그러면 약간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던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의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나요? 예, 부작용도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약이 많고 농도가 세기 때문에 좀 더 부작용이 그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뭐 혈압이 좀 많이 떨어진다던가 뭐 다리가 저리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다 일시적인 거고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진 분들께서 잘 케어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제왕절개시 이제 마취를 진행을 할 텐데 그때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어머님들께서 흔히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꼭 금식은 꼭 해야 되나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마취 통증학과 의사로서 그 금식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그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을 경우에 그 토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좀 그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있는 와중에 토하게 되면 기도로 그게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은 꼭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에 남아있던 약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식 시간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인데요. 금식을 못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열 중에 뭐 한두 주 정도 내가 이제 갑자기 진통이 왔거나 그럴 때는 그때는 그러면 진짜 그럼 마취 아예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선택이 있긴 하지만 네네. 아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산모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재워드리지 못할 수 있다, 수면 마취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 하반신 마취만 시행하고 마취를 끝까지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 뭐 그것도 안 되고 정 급하다 뭐 하면은 이제 전신 마취를 시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네, 좋습니다. 어머님들과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제왕절개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전신 마취를 다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혹시 제왕절개는 무조건 전신 마취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고요. 전신 마취라는 경우는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아니면 하반신 마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하반신 마취라는 게 가장 산모분들한테는 특히 안전하기 때문에 하반신 마취를 진행하게 되고 잠자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전신 마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신 마취하는 게 아니고 수면 마취를 해서 그 수면 내시경 할 때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해서 수술 끝날 때까지만 살짝 재웠다가 깨워드리는 겁니다. 전 진짜로 그 하반신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전신 마취가 아니라 수면 마취, 수면 마취입니다. 어머님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전신 마취하면 되게 겁을 이렇게 덜컥 잡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훅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재워드리는 마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 제왕절개를 할 때 이제 아이를 이제 낳고 나서 하반신 마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아기를 보고 마취를 할래요? 또는 계속 재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어머님들은 좋다 나쁘다는 없고요. 완전히 산모분의 선택이고요. 100% 산모분의 선택이고 만약에 무섭다면 억지로 깨서 뭐 보실 필요 없지만 아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크시고 이 아기 때문에 만약 보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아이를 보여드리고 재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를 보고 자는 것과 보지 않고 자는 거가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사모님이 원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마취 선생님들이 잘 케어를 해주실 거니까 거기서 너무 고민하지 마실 필요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그 제왕절개 마취 시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나요? 혹시 마취했을 때 만약에 회복하면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걸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뭐 특별히 크게는 없고요.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그 무통약을 허리를 통해서 그 관을 통해서 맞게 되는데 그 관이 이틀 동안 보통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 관이 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너무 비비거나 해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약이 안 들어가니까 뭐 정심하면 다시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거 안 빠지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움직이지 않도록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또 주위에 의료진과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케어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님, 아셨죠? 자, 그래서 제왕절개와 그리고 자연주의 무통 시술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나눠봤는데 어머님들께서도 다양한 궁금증을 조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조금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유 수유에도 무통 시술이 지장이 없나요? 마취하는 데 있어서?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괜찮을까요? 그것도 무통 시술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혈관으로 들어가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이 그 모유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네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통시술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노산인데 노산인 경우에도 마취 이거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무통시술이. 이렇게 질문을 또 해주셨었어요. 괜찮을까요? 완전히 안전한 방법이고요. 특별하게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 그러면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제가 만약에 진통이 왔을 때 심야 시간에 만약에 진통이 오게 되면 네. 이때는 이제 선생님도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비통 시술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네. 이거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네. 언제나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전혀 돼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새벽 2시고 4시고 5시고 와도. 네, 그럼요. 통증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청원병원에 가시면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